공부를 안 하시는 사장님들이 어떤 얘기를 자주 하시냐면은 성과가 나잖아요. 결과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이게 핵심이었어.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 그렇지 않다니까. 회원수가 120명 내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이상 늘지를 않고 거기서만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파격적인 이벤트를 해도 늘었다가 다시 또 줄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평소에 공부를 좋아하십니까?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성장을 하시겠습니까? 그죠? 사장님들이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 고객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느냐? 공부한 사장님의 제품과 공부하지 않은 사장님의 제품은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들은 건성건성 대충대충 일반 사업을 하시려고 여기 오신 게 아니라 뾰족한 사업을 하시려고 온 거죠? 그럼 결국은 뭐가 승부를 가릅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그래서 사장님한테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는 지금부터 1년간 공부를 난이도가 깊은 수준까지 한번 하셔야지 된다. 입니다. 질문의 각이 조금 바뀌어야지 돼요. 지금 질문은 뭐냐면은 인원이 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은 공부를 안 한 질문이에요. 공부를 좀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번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러면 접근성이 더 쉬워지죠. 성과가 생각보다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질문이 아주 시작점에서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시작점에 가이드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을 위해서 제가 다시 시작점에 대한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장님이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을 정해야지. 사장님이 원하는 결과가 뭡니까? 회원수가 몇 명까지 느는 걸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300명 와도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은 곱하기 2명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매출을 일으키는 변수는 5가지예요. 중간계에서는 이것을 매출 성형 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펜타믹스 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변수는 유니크 굿 프로덕트예요. 좋은 제품을 먼저 만들어 놨어야지 돼요. 좋은 제품이 만들어졌다면 이 좋은 제품이 나왔다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거예요. 인지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지도 확보되어진 사람 중에서 내 매장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 수 있는 사람들을 발라내야 돼요. 이게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3가지 말씀드렸죠? 좋은 제품, 인지도 확보, 접근성 확보. 그 다음에 4번째 뭘까요? 4번째는 시험 구매 유도예요. 시험 구매 유도. 5번째 뭘까요? 시험 구매한 사람들에게 재구매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변수입니다. 좋은 제품이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시험 구매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재구매할 수 있게 해줘야지 돼요. 이 5개의 변수를 놓고 이 5개의 변수가 원활히 움직이기 위해서 7과목을 배우는 거예요. 유니크 굿 프로덕트, 가두리 프로그램, 이벤트, 설득 메시지, 브랜드, 리더십, 가격론. 이 7가지 플러스 5가지 매출 성형 변수. 이 5가지를 조합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150명이 지금 회원으로 남아있다 그랬죠. 왔다 간 사람은 전부 몇 명이에요? 150명을 빼놓고 1000명 정도는 지금 안 오는 거죠. 가두리 프로그램을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파는 것보다 아는 사람들에게 추천 구매, 연계 구매, 재구매를 유도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 이런 얘기를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장님한테는 지금 150명의 현재 고객과 한 번 왔다 간 트라이얼은 있었지만 재구매가 벌어지고 있지 않은 고객 1000명이 있습니다. 150명은 현재 고객이고 1000명은 지나간 고객이잖아요. 그럼 메인 고객은 누구겠어요? 기존에 있는 고객이겠죠. 기존에 있는 고객이 한 명씩만 데리고 오면 300명이 되겠죠. 왔다 간 1000명 중에 10%만 반응을 해도 100명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한테 남아있는 과제는 뭐예요? 크게 2가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고객들이 친구를 한 명씩 데려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거나 이미 왔다 간 사람들 중에 10%는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5가지 변수, 좋은 제품, 인지도, 접근성, 시험 구매, 재구매.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건 뭐예요? 재구매 유도예요. 재구매가 이루어지면은 그 앞에 시험 구매 끝난 거지, 그 앞에 접근성 끝난 거지, 그 앞에 인지도 끝난 거지, 좋은 제품에 대한 판명은 저절로 난 거죠. 사장님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벤트를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있는 150명의 기존 고객들이 친구를 한 명씩 추천 구매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300명이 되는 거고
과거에는 수업을 들었지만 지금은 안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시 올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세요. 그러면 조기에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매출을 늘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 고객이 자기가 또 구매하거나 기존 고객이 다른 제품을 구매하거나 다른 고객을 데리고 오게 하거나 이 세 가지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두 번째, 한 번 구매했지만 그 다음부터 내 제품을 사지 않는 잠재 고객, 구매 가망 고객, 그 사람들에게 올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라 입니다. 이 두 가지만 갖고도 매출은 금방 낼 수 있다. 근데 보태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150명에서 300명을 원하셨잖아요. 300명으로 가는 과정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온갖 일들이 다 벌어질 거예요. 미리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나, 이걸 계속 알아차리면서 하시는 게 더 좋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사장님한테는 지금 150명의 현재 고객이 있으니까 가두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가두리를 활용을 해서 그 다음 사업으로 가는 것은 쉬운 거예요. 이게 없는 분들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공부를 안 하시는 사장님들이 어떤 얘기를 자주 하시냐면은 성과가 나잖아요. 결과가 좋아지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이게 핵심이었어.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해요.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또 다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루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혼신의 힘 좀 다하지 않고 난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가볍게 얘기해야 돼, 가볍게. 가볍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평소에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평소에. 꼭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때 준비하지 말아요. 다 사장님들이 만들어 온 스토리들입니다.